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밀랑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3부 이해받지 못할 말들 4. 사비나는 체코인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했다. 이번에도 토론 주제는 과연 러시아 군대와 맞서 무장투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로 모아졌다. 당연히 안전한 이곳으로 망명 온 모든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했어야만 했다고 선언했다. 사비나가 말했다. 좋아요. 그러면 귀국해서 싸우세요. 차마 할 만 아니었다. 미용실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파마한 남자가 그녀에게 긴 검지를 겨누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신들 모두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어. 당신도 말이오. 공산주의 체제에 저항하여 당신은 무슨 일을 했소? 고작 그림이나 그렸으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사회활동이다. 한 화가가 전시회에 허가를 얻거나 일개 시민이 비자를 얻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혹은 축구선수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 관련된 온갖 보고서와 증명서를 갖춰야만 하고 이러한 확인서를 다시 이 업무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수합하고 검토하고 조사한다. 이러한 확인서에서 언급된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공을 차는 능력이나 혹은 해변에서 체류하는 데 요구되는 건강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 오로지 한 가지 소위 시민의 정치적 신상명세서 많이 문제되었다.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평가받느냐에 딸려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처신해야만 했다. 회색머리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사비나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이자는 그의 동포가 축구를 잘하는지 그림을 그리는데 재능이 있는지는 깡그리 무시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사실에만 관심이 있었다. 처음부터였건 마지막부터였건 좋았어 그랬건 싫었어 그랬건 오직 공산주의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저항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 했다. 화가였던 그녀는 프라하 시절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타인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생김새를 구별할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중지보다 금지가 조금 더 길었고 그 손을 상대방에게 겨누었다. 하긴 1968년까지 14년 동안 보헤미아를 통치했던 도보트니 대통령은 저 남자와 똑같이 미용실에서 파마한 회색머리였고 중부 유럽의 모든 주민 중에서 가장 긴 검지를 뽐낼 수 있었다. 이 저명한 망명객은 자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입에서 그가 공산주의 대통령 노보트니를 닮았다는 말을 듣자 얼굴이 푸르락해졌다가 창백해지고 다시 붉어졌다가 창백해지더니 뭔가 말을 하려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에 빠졌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침묵했고 사비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고 말았다. 그녀는 괴로웠지만 일단 거리에 나서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체코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만나야만 할까? 그녀와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풍경. 보헤미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떠오르게 하느냐고 묻는다면 이 단어는 그들의 눈앞에 일관성 없는 각색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나 문화라는 게 무엇일까? 음악, 드보르자크와 야니체코. 그렇다.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체코 사람이 있다면 체코의 정체성은 헛개비일 뿐이다. 그렇다면 위인들은 얀 후서 그곳 사람들은 그의 책을 단 한 줄도 읽은 적이 없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곤 얀 후스가 이단자로 물려 화형당했을 때 불꽃의 영광 얀 후스가 재로 변한 뒤 남은 잿더미의 영광뿐이며
따라서 체코인의 영혼의 정수는 그저 쟤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비나는 생각했다. 그들 사이의 공통점이라곤 그들의 패배, 서로가 서로에게 가하는 비난뿐이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망명객들과의 불화보다는 그녀 자신의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기 생각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체코인 중에는 검지가 기형적으로 긴 그런 작자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의 발언에 뒤따른 거북한 침묵은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몰 이해와 정오의 분출에 당황했으며 망명 중인 모든 사람이 그의 희생자였다. 그때 그녀는 왜 차라리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지 않았을까? 왜 그들도 버림받아 처근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안다. 그녀가 아버지를 배신했을 때 삶은 길고 긴 배반의 길처럼 그녀 앞에 활짝 열렸고 매번 새로운 배반은 마치 악덕처럼 승리처럼 그녀를 유혹했다. 그녀는 대열 속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고 머무르지도 않을 것이다. 항상 같은 사람, 같은 단어들과 더불어 대열 속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자기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 자극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과도한 자극이 불쾌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사비나는 승리를 거둔 듯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 그녀에게 갈채를 보낸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그러나 도치감은 어느새 번뇌로 바뀌었다. 어느 날인가 이 길의 막바지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 언젠가는 배신과 결별해야만 했다. 영원히 중단해야만 했다. 때는 저녁이었고 그녀는 쟁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었다. 암스테르담행 열차는 벌써 자리를 잡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열차 칸을 찾았다. 그녀는 상냥한 금표원의 안내를 받아 객실문을 열었고 시트가 벗겨진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프란츠를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고 그녀는 그를 껴안고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는 여자들 중 가장 평범한 여자들이 하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당신 곁에 있게 해주세요. 나를 노예로 만들고 당신은 강해지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없고 할 줄도 몰랐던 말들이었다. 그가 포옹을 풀자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말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참 좋아. 천성적으로 감옥한 그녀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